자, 기아 타이거즈의 영상을 찍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김선빈, 나성범은 부상이 이프가 아니라 그냥 부상이 확정이다 라고 많은 기아 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선빈 선수가 이 선수 옷을 막 헐렁하게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펄럭이면서 그라운드를 뛰었잖아요.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살을 드디어 뺐습니다. 김선빈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고 과연 이 위기의 기아 타이거즈를 건강한 김선빈과 나성범이 돈값을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요 부상 방지 비법 대공개할 테니까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쏙 들어갔다. 감독도 놀란 체중 감량. 초심으로 돌아간 게으른 천재. 대놓고 게으르다고 하죠. 다시 타격왕 도전이다. 자, 아마미 오시마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챔피언스 필드에 모두 모였는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선수가 있죠. 바로 베테랑 내야수 김선빈이다. 작년 시즌에 비해 홀쭉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몸이 달라졌다. 상당한 체중 강량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뒤뚱뒤뚱. 김선빈 대놓고 저겨. 움직임도 날렵해졌다. 근데 실제로 뒤뚱뒤뚱 했죠. 자, 새로운 시즌에 관한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FA 시장이 열리고 최용호 나가고 박찬호 나가고 그러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기아 5강 후보에 들지 못했고 다 기아 팬들도 다 기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심지어 기아 유튜버들도 기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사실이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어쨌든 전력이 중요한 요소였던 최용호 박찬호가 나갔으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기아 주장 나성범과 함께 최고령 야수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예요. 자, 나성범 선수는 작년 성적을 두고 베테랑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 돌아보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포함해 각자 느낀 가 있다. 선빈이를 보셨겠지만 살 많이 뺐더라. 나도 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다. 빼야 돼. 나성범 선수도 빼야 돼. 솔직히 힘들고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근데 저도 잘 못 빼요. 고참들이 다시 뭉쳐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이유를 대신 설명했다. 자, 김선빈 선수 3년 30억 원의 FA 계약 마지막 이 년도죠. 그러니까 성적을 내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항목은 풀타임 서비스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돌아야 돼. 풀타임 서비스를 좀 해주세요. 자, 2024년 119경기, 2025년 116경기 출전에 그쳤다. 모두 부상이 자리했다. 올해는 2루 수비까지 펼치며 130경기 이상을 뛰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자, 실제로 윤도현이 2루수를 넘보고 있고 2차 드래프트로 뽑은 이호연도 타격 능력이 뛰어나고 2루수다. 언젠가는 윤도현이 2루수를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김선빈이 해줘야죠. 보여준 게 있고 상수인데 역대 최고의 타격 재능을 가지고 있는 김선빈 선수인데요. 자, 과체중은 수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실 타격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김선빈은 그냥 재능으로 그걸 씹어 먹은 거죠. 정교한 타격이 이상이 없었어. 이상하게. 하지만 수비 폭이 좁아지고 부상도 당연히 종아리에 무리 가죠. 잦은 종아리 부상이 왜겠어? 종아리를 누르니까 몸무게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명타자 자리도 좀 나서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저는 최용호 선수가 기아가 최용호 선수를 안 잡은 가장 큰 최고의 긍정적인 요인은 김선빈과 나성범의 부상 방지다. 이거는 이 가치가 가장 크다. 그 어떤 가치 중에 나성범과 김선빈의 부상 방지와 윤도현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아는 최용호를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용호라는 전력이 빠져나간 건 부정적이지만 최용호 선수는 나이가 어쨌든 많아요. 83년생이에요. 그러면 우승에 적합한 타자는 맞으나 팀을 재건축하는 것에 적합한 타자는 아니죠. 어쨌든 최용호 선수가 있음으로써 윤도현 선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부상 방지 효과도 누리면서 풀타임 소화도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좋은 것이 환경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범호 감독님도 체중을 줄이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데 확실히 살을 뺐다. 배가 쏙 들어갔다.
종아리 문제가 있으니 지명타자랑 섞어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잠깐 쉬어주면은 근육들의 이 긴장도가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상이 안 좀 방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살도 뺐고. 그렇죠. 게으른 천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 앞두고 맹훈련하면 타율이 5할 8푼 8리 MVP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천재가 노력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실제로 FA를 앞두고 21년도 22년도에는 무려 501타석 505타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FA 하고 나서 419타석 423타석 아니지, FA 하고 나서 423타석, 그렇죠? 271타석. 그 다음에 이제 올 시즌이죠. 그러니까 좀 잘해야죠. 실제로 FA 전에 귀신같이 선수들이 잘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300 그리고 나서 출루율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3할 8푼 이상의 출루율을 꾸준히 하면서 타율도 3할 2푼을 넘어서, 그러니까 천재야. 그냥 천재가 아니라 그냥 완전 천재. 그 경기 때 타팀 팬 입장에서 보면은 김선민은 그냥 타격 괴물입니다. 괴물. 타격 도사예요. 어떻게 저걸 안타를 치지? 하는 걸 다 안타를 치는 선수죠. 그런데 여기 77kg인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기 제가 볼 때 90kg, 이게 진실에 가까운 몸무게가 아닐까. 아, 요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게 김선민 선수 유격수에서 2루수로 봤죠? 90kg야, 90kg. 이게 좀 아니다 이거지. 90kg. 부상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그런데 워낙 천재다 보니 중요한 경기 지금 보세요. 한국 시리즈 두 경기에서는 타율이 3할 5푼 7리, 5할 8푼 8리, OPS도 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선수야.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김선민 선수가 이렇게 제대 후에 살이 찌며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졌죠. 벌크업도 아니죠. 근육을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순장타율을 상승하지 않고 근육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살만 찌면서 주력이 느려지고 순발력이 둔해져서 예전만큼 활발한 도루를 예전에 했었죠. 심지어 수비폭도 많이 줄어들어서 박찬호에게 유격수를 내주고 안치홍의 이직으로 비어버린 이루수를 전향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죠. 아, 이루수는 나 살쪄도 돼.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늘어난 체중만큼 체력이,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의 하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30대가 되고 나서 그래도 무리하지 않으니까 3시즌 연속 풀타임을 할 정도로 나름 안정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가 오는 거죠. 야구는 생각보다 폭발적인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대놓고 이순철 해설위원이 나태하다, 게임에 빠져있다, 나주환은 연습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양현종은 야구장에서 출근해서 연습도 안 하고 잔다. 정말 이렇게 게으른 천재가 실제로 맞는데요. 재능충이죠, 대표적인. 그런 뭐 요런 스탯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 방지 해야 되니까. 자, 나성범 선수도 똑같은 89년생이에요. 180면 100kg죠. 근육이 워낙 힘이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이 근육을 제가 볼 때는 하체가 견디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원래는 거의 뭐 금강불개였어요. 금강불개. 이 덩치를 가지고도 총 5번의 시즌 144경기 전경기 출장, 그리고 나성빈의 큰 장점은 수비 이닝 소화 능력이었어요. NC에서 가장 수비 이닝이 많았는데 2019년도에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 부상도 있었고, 요건 이제 FA 전이니까 한 시즌을 이때 통째로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또다시 뭐 144경기 130경기에 출전하면서 또 출장 경기수 4위를 이룩했고 지명타자로 많이 출전했는데 우익수로 하면서 또 정경기 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기아에 와서 2023 시즌에 종아리 부상, 2022 시즌도 또 전경기 출장이에요. 근데 기아에 와서가 문제지. 종아리 부상을 당해버렸어. 진짜 잘했는데 햄스트링 부상까지. 2024도 햄스트링 부상, 2025도 오른쪽 종아리 부상, 계속 오니까 이게 결국은 나이를 먹으며 비대한 근육량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보여요. 운동 능력은 똑같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는 원래 이게 가장 큰 건 이 선수의 이닝 소화, 그러니까 금강불개니까 믿고 지른 건데, 어쨌든 나성범 선수 한 살 있어서 믿고 지른 건데 빠질 때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NC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지만 기아는 대놓고 겪었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나성범 선수에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FA로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와가지고 맨날 다치고 수비도 못하고 그러면 열받죠. 왜냐면은 속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금강불개인데, 그런 나성범 선수도 드디어 필라테스
자, 일단 햄스트링이라는 거는 김도영 선수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도루 할 때 특히나 야구 선수들은 햄스트링에 과부하가 와요. 특히나 그 수비도 그래서 유격수 하지 말라는 게 유격수도 강한 타구가 많이 날라오니까 갑자기 근육을 이용해서 확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일루 쪽으로 송구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리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보다 햄스트링이 오히려 야구 선수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빈번한 게 워낙 폭발적인 운동량을 쓰다 보니까 이 몸에 이 근육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그 긴장을 위해서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육이 약간 긴장도 안 해야 되고 유연해야 돼서 필라테스는 저는 정말 좋다. 거기에 조금만 다이어트. 조금만.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해서 나성수 홈런 치는 것도 중요한데 부상 안 다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다이어트까지. 그러면서 매년 부상 방지하려고 준비했는데 매년 부상을 당했으니 뭐 기아 팬들이 뭐 말만 하면은 제가 부상 뭐 이거는 그 뭐지 이프가 아니라 변수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성범 선수의 부상은 그냥 기정사실로 이미 기아 팬들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정말 잘해야 돼. 올해는 김도영, 나성범, 헤럴드 카스트로가 중심 타선 3, 4, 5 해야 돼. 나성범이 5번 해야 돼요. 6년 150억이라는 FA 계약에 걸맞는 성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즌이 아니라 솔직히 좀 뒤통수가 뜨끈하죠. 그래서 올해는 제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수비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나 본인은 외야 수비를 원래 계속했으니 외야 수비하면서 지명타자보다는 본인이 절치부심해서 이렇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치렀으면 한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디테일한 기록들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들 김선빈과 나성범의 부상 방지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팬들의 따뜻한 사랑이다.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선수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잘해야겠다. 긴장하고, 그러니까 햄스트링, 종아리 부상 긴장하면서 정말 더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팬들이 이해해요. 계속 부상 당했으니까. 그런데 올 시즌은 좀 다르다. 왜냐? 팀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원이 없어. 지원을 해줬는데 못하면 욕해도 돼. 근데 지금 현재는 물론 불펜을 사왔지만 그래도 팀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수들이 잘하면 팀의 능력이 향상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의 성적 부상만 없으면 5강 여유 있게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성범 김선민 선수가 정경기 전타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상 없이 팀의 1군에 머물러 있어 주면서 휴식도 하면서 어린 선수들과 함께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팬들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팬들의 지지가 힘이 드는 시즌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김선빈 선수는 다이어트를, 나성범 선수는 필라테스를, 여기에 다이어트 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찍었고요. 언제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